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쉬어가세요. 여러분,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사는 집에서 끝까지 살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공간, 추억이 쌓인 집, 마음의 안식처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거나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아이들과 얽히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조금 더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미리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후회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삿짐을 꾸리듯 마음의 짐도 천천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억은 상자 속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새로운 집에서의 삶을 조금씩 상상해보세요.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낯설겠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기쁨과 평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공간은 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안식과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변화 앞에서도 자신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60대 이후 예상치 못한 이삿짐과 선택 앞에서 자주 당황합니다. 왜 그때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을 불안이 아니라 평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6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편하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기준들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집 크기.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다 나갔으니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 뭐하러 필요해? 맞는 말 같죠? 하지만 너무 작은 집은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늑하다고 생각하지만 며칠 지나면 갑갑하고 숨막히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좁은 집에는 식탁도 거실도 없고 앉을 공간만 있을 뿐 살 공간은 없습니다. 물건은 쌓이고 어디에 둘지 고민하다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픈 날도 많습니다. 결국 겨우 앉을 자리 하나만 남는 현실,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전문가들은 말씀합니다. 노후에 가장 적절한 집 크기, 18평에서 20평 정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공간. 부부 각자 방 하나와 함께 쉴 거실 하나가 있다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이 공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기준, 병원 옆이 아닌 복지관 옆. 많은 분들이 이사 계획을 세우며 말씀하십니다. 혹시 모르니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근처에 사신 분들은 몇 달도 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앰뷸런스 소리는 하루 종일 울리고 창밖에서 들리는 경고음은 마음의 불안을 키웁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긴장은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지치게 합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곳입니다. 노년을 병원 근처에서 보내는 것은 건강이 문제가 되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드는 삶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 살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취미를 나눌 공간, 작은 모임 속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즐거움.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6가지 기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평온하게 살아갈 지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쉴 곳, 추억을 담는 곳, 그리고 매일의 안정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은 기준 4가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복지관 옆, 살기 위한 공간. 여러분, 복지관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복지관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나누고, 웃고, 하루가 굴러가는 중심이 바로 이곳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도시락 하나 가격보다 싸게 참여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3가지 이상 듣고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곳도 많죠. 병원은 지출이라면 복지관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공간입니다. 나를 살리고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복지관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이 집중된 중심지라는 뜻입니다. 3번째 기준, 자녀와 함께 살주 마세요.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나요? 자식과 함께 살아야죠. 처음엔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외롭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지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지고 심지어 자녀조차 말없이 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항상 집에 있다는 것은 눈치라는 족쇄이고, 부모 입장에선 멀쩡하던 내 집에서 숙식 제공자로 전락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된 거리,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4번째 기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는 산, 뒤에는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에는 바베큐, 낭만적인 상상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고립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교류가 없고 필요한 물건이나 의료 서비스를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합니다. 처음엔 평화롭고 여유롭지만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점점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노후의 전원주택은 자유와 고립 사이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번째 기준, 전원주택. 현실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앞에는 산, 뒤에는 작은 텃밭, 아침엔 새소리, 저녁에는 바베큐 냄새.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다릅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집 주변은 순식간에 정리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가 사람을 괴롭히고 가을에는 낙엽을 줍느라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겨울에는 눈을 치우며 허리를 다치거나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골병이 될 정도로 힘든 순간이 반복되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 좀 도와줄래? 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애매한 날이 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날, 갑자기 쓰러져 아프다고 외쳐도 들어줄 이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간 지 1년 만에 서울집으로 돌아온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경치가 예쁜 감옥이야.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바람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도 빠르게 몸을 갉아먹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보다 마음이 쉬는 공간과 인간적 교류입니다. 5번째 기준,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공원 가까워요. 공원의 가치는 단순히 산책할 장소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원 근처란 곧 노후에 오래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 가까이보다 걷기 좋은 산책로가 가까운 입이 훨씬 중요합니다.
심장병,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대형 도로만 있는 동네에서 걷는 것은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반대로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와 햇볕을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곧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를 사람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지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지는 단순한 운동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발 디딜 수 있는 땅, 바로 걷기 좋은 공간입니다. 6번째 기준, 집은 사는 곳이자 자산, 반드시 팔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 배우자와의 이별, 혹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집을 팔아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처럼 너무 외진 곳, 구조가 오래된 집, 비싸게 들여놓은 집.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 편해야 하는 동시에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수요가 꾸준한 곳. 이런 집은 단순한 투자보다 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 집이라서 마음대로 꾸미고 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노후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이기도 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를 묶고 자식까지 묶는 집이 됩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일 뿐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노후주택 선택의 현실적 고민. 대상이 되는 집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중에서 노후를 앞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아파트,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살아야 가장 평온하게,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노후의 집 선택은 단순히 장소나 구조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마음의 평안,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선택권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주택 선택, 3가지 옵션 비교, 실버타운과 전원주택. 노후주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오늘은 그중 실버타운과 전원주택에 대해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 겉보기는 천국, 속은 외로움. 겉에서 보면 실버타운은 천국처럼 보입니다. 밥도 나오고 병원과 간호사가 있고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과 여가 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에는 경비, 내부에는 직원들이 아침과 저녁을 챙겨주고 필요한 도움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편안함이 마음까지 채워주진 않습니다. 왜일까요? 실버타운은 젊은 세대, 아이, 다양한 사람들이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뿐. 3개월 정도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실버타운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 낭만은 첫 달까지, 그 다음은 노동.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며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 노동과 고립으로 나타납니다. 봄, 잡초와의 전쟁, 여름, 모기와 벌레와의 싸투, 가을, 낙엽 줍기, 겨울, 눈 치우다 넘어져 응급실.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은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까지 차로 30분. 자식들이 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갑자기 몸이 아파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먼저입니다. 혼자가 편할 것 같지만 외로움은 그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아파트.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 노후주택을 고민하다 보면 아파트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답답하다, 층간소음이 심하다, 사생활이 부족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과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 외롭지 않고 위급 상황 시 도와줄 이웃이 있음. 안전관리실, 경비, CCTV 등 시스템 확보. 관리비가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함.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활발.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노후 실패를 막아주는 안전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현실적 이상형. 최근에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과 자연을 갖춘 중간지대형 아파트가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이런 단지는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2주택 혹은 안정적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선택지별 장단점. 실버타운.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이 크다. 전원주택.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주진 않는다. 아파트. 완벽하진 않지만 실패는 막아준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황별 추천. 내게 꼭 맞는 집 찾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방향은 알겠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서 살아야 하지? 어떤 집을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후회가 없을까? 바로 지금부터 상황별로 내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를 무조건 1순위로 고려하세요. 연금이 많지 않거나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도 빳빳하다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노후주택 선택, 상황별 구체적 조언. 첫 번째, 복지와 사회적 교류가 필요하다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지관에는 돈이 들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다소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만으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 노후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내에 병원이 있는 집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무릎이나 관절이 약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1층 혹은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이 필수입니다. 병원은 의외로 걸어서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심리적 불편함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근처에 내과, 치과, 약국 등 필수 의료시설 구비. 이 조건을 갖추면 몸이 살아있는 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노후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주는 핵심 조건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했거나 혼자 계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는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네 번째, 아직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도시명 신축단지나 중소도시 복합단지를 추천합니다.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공간에서 더 큰 활력을 얻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가까운 곳. 요즘은 이런 복합단지가 시니어에게도 적합한 생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늙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무조건 팔기 쉬운 집과 돌봄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건강하고 독립적이지만 80세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 살기 어려워지는 순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방문주간 보호센터, 자식들이 오기 편한 위치, 서울이면 교통 허브 근처, 지방이면 중소도시 중심지, 차로 1시간 이내 접근 가능. 이 조건을 갖춘 집이야말로 노후를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집이 됩니다. 마지막 집, 그리고 삶의 무대.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은 행동으로 옮기는 준비뿐입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마음속 그림을 선명히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집보다 중요한 것,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앞서 노후의 집 선택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비율은 25%를 넘고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에게 언젠가는 닥칠 현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1.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 만들기. 혼자 살더라도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나를 알아주는 얼굴, 이런 작은 관계 하나하나가 모이면 혼자가 아닌 삶이 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 공동체를 직접 만들기. 자존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최소한의 나눔 모임.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셋,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 마지막으로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어떤 동네는 혼자 살기에 너무 외롭고 위험합니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변에 병원, 복지시설, 이웃과의 관계망이 없는 곳이라면 물리적 독립만 있을 뿐 정서적 안전망은 사라집니다. 노후에는 집보다 동네와 관계망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 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사회적 연결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노후 삶의 무대 만들기.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된 전원주택, 초고층 대단지, 커뮤니티가 전혀 없는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에서 혼자 살면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지가 생명선이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으며 관리실과 주민센터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이라면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닌 삶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필수 조건.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한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구조,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 요양시설, 방문 서비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고 단단한 삶이 가능합니다. 노후는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중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어떻게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일은 단순히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무대는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복지관 옆에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준비를 시작하세요. 노후를 위한 집과 삶의 조화, 완전한 가이드. 앞서 우리는 집의 조건과 위치, 구조, 커뮤니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때 단순히 좋은 집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무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집은 삶의 무대, 선택은 스스로 주도해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 그런 집이라면 아파트든 전원주택이든 혹은 실버타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지해주는 구조와 환경이 있는지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관계를 설계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물리적 고립이 아닙니다. 심리적 고립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내 이름을 아는 경비원,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 합창단, 주민도서관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걷기, 자전거, 채소 나눔 모임 등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활동. 이런 활동이 사회적 백신이 되어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안정감을 줍니다.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특히 혼자 사는 여성과 남성에게는 안전과 건강이 필수 조건입니다. 여성에게 필요한 조건. 철저한 보안,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대응, 밤길 안전,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남성에게 필요한 조건. 규칙적 외부 활동 가능, 복지관, 운동시설, 식사 청결 지원 서비스,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병환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서비스. 노후 1인 가구는 물리적 고립보다 심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노년은 누구와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는 삶, 누군가와 짧게라도 마주치는 일상, 작은 공동체 속 역할과 참여. 오늘 내가 만든 작은 관계 하나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무대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 그런 공간을 찾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좋은 집의 조건입니다. 영상 시청자에게 마지막 격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에서 혼자 살아도 어떻게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로 생각을 바꾸셨을 겁니다. 오늘부터 내 노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작은 선택, 작은 관계 하나가 모여 큰 안정과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와 깨달음이 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